네, 잘 들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얘기 하시기 전에 이제 이렇게 처음부터 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상담에 관심을 갖게 된 어떤 그런 계기 이런 걸 듣고 싶고요. 아하, 그다음에 예. 이제 현재까지 이렇게 어떻게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가, 네. 그런 중요한 상담 과정 이런 거 어떻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체계, 내면 가족 체계 이렇게 하시는데 왜 가족을 넣는가? 왜 패밀리라는 게 음, 가족이라는 말이 왜 들어가는가? 이걸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 이 내면 아이가 이제 원래 상처받기 전에 이 내면 아이, 이게 이것이 이제 트라우마를 받고 고착돼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내면 아이를 해방시켜서 이 예술성과 그리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예수님 말씀처럼 이 내면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잘 이렇게 예, 성장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참나로 이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참나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질문이 있으시네요. 예, 그 네. 절정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 참나를 찾고 치유가 된다 그러셨는데 우리 신인수 선생님의 어떤 절정 경험 뭐가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 네. 굉장히 많은, 예,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어, 상담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는, 지성수, 목사님께서 그 내담자 역할을 자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따가 적당한 시간에 상담이 진짜 어떻게 진행되는지 리얼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제가 어떻게 상담을 원래는 떻게 관심 갖게 됐냐면은 원래는 영성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다가 중학교 때 한 3년 다니고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그리고 이제 몇십 년 뒤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뭐, 그 IMF를 겪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제가 잘린 건 아니지만 그런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그 과정을 겪으면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우울하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됐죠. 조직 생활 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그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영성에 대한 공부를 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에 대한 공부를 좀 이제 그 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약간 정통 기독교에서는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책 이제 영성에 대해서 공부하기 하겠다는 마음을 먹기 전에 그 책을 서점에서 이렇게 보면 볼 때는 하나님과 신과 대화를 나눴다고 뭔가 헛소리로 여겨져가지고 그냥 다시 덮었었는데 영성을 다시 공부하면서 이제 그 책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이거 굉장히 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민주적인 신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고요. 물론 이제 그거를 그 길에 멈춘 건 아니었고 계속 이제 영상을 몇 년 동안 영상도 배우러 다니고 뭐 그러다가 이런 영성을 세상과 나누는 가장 가까운 학문이 뭔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심리학을 공부하게 됐고요. 우연찮게 이제 상담도 곁다리로 배우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요즘에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절정 경험을 제가 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 그 메슬로우라는 그 심리학자가 그 절정 경험이라는 그 개념어를 만들었죠. 픽 익스피리언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뷰하고 조사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게 그 책으로 나온 게 존재의 심리학이라고도 있는데요. 어,
그런 절정 경험, 자기 실현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성들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책이 있죠. 왜 이제 오늘 우리 신선생한테 이걸 발표를 해보라고 했냐면, 우리 신선생은 우리 다섯, 가나안 교회, 예, 그쪽 멤버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됐는데, 아, 저 원래는 저기 도마복음 연구회에서 있다가 예, 예, 그렇게 되셨구나. 예, 예. 그, 우리가 우리 신앙인들이잖아요. 그 신앙인들에게 그 내면 성찰이라는 것은 항상 신을 전제로 해놓고, 신 앞에서 생각하는 아주 뭐 버릇, 습관, 뭐 아주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하는 건데 그게 그거는 보다도 좀 다른 측면에서 나 스스로 나를 관찰하는 이런 훈련도 필요하다. 그런 건 전혀 모르거든요. 기독교인들은 전혀 모르고 맨날 하나님의 제가 뭐 어떻게 했습니다. 뭐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뭐 그렇고 모든 걸 성경과 연관시키고 신과 연관시키고 그러다 보면 구체적인 게 빠지는 게 되게 많고 굉장히 추상적이고 붕붕 떠다니고 관념적이고 뭐 하여튼 잘 아시잖아요. 2000년 동안 온갖 별별 지랄 발광하는 짓들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좋은 일만 있었나요? 신앙으로? 근데 이 현대 심리학이라는 거 요즘 뭐 상담 이런 거 장사가 잘 되거든요. 막 점점. 그런 건 뭐냐면 나 스스로 나를 관찰하는 자세. 거기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이걸 전혀 모르면 이거 안 되거든. 그래서 이거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 사람들하고 늘 이제 관여를 하고 있는데 마침 우리 물건이 나타나실 거야. 그래서 내가 신생한테 이거 시작해 보자라고 한 건데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이 한 세션을 아주 맡아가지고 하루를 자기의 내면적 뭐 성찰이라고까지 할 거 없고 내면적 관찰 이런 것을 통해서 나를 한번 뭐 내가 언제 뭐 했고 뭐고 이런 거 말고 내면적인 거, 쉽게 얘기해서 삶의 키워드, 나의 삶의 키워드고 그것은 어떻게 현실에서 어땠고 이런 자기 얘기를 해보자. 이런 기획을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우선 뭐 딱지를 오픈을 떼야 되니까 내가 신생한테 무조건 하여튼 내면적인 얘기를 좀 해봐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렇게 돼서 오늘 그런 얘기가 된 거고요. 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제가 첫 바따로 시범을 보이게 시범 조교로서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제 얘기입니다. 저의 삶의 키워드는 그 이전에 내면 아이라고 하니까 자기 내면에 있는 자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면 아이의 전제가 뭐냐면 누구나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고 뭐 사연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영향을 주어서 뭐 계속 인생에 간다. 그 얘기 쉽게 얘기해서 내면 아이. 근데 저는 그래? 그 정도? 하는 게 제 캐션입니다. 제 어린 시절, 제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죠. 어린아이. 나의 내면 아이. 저는 48년생이에요. 7월 5일생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돌이 되기 전에 헤어졌어요. 무소당 가정불화로 헤어지고 그러던 차에 만 두 살 될 때 유교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고아가 돼버렸죠. 그래서 할머니 밑에서 살았습니다. 부모라는 건 저에게 없었어요. 그런 제가 성장하는 모습 하나의 단적으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이제 피난살이를 갔을 때 동네에서 무슨 뭐 떡하고 뭐하고 뭐 잔치 준비하는 날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그때 정말 굶주렸을 때 먹을 기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가지고서 엄마가 자기 이게 도와주고 하니까 엄마 옆에 자꾸 이제 오는 거죠. 그 엄마가 뭐 하나 이렇게 집어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엄마가 없으니까 할머니 가서 일하니까 나는 그 자리에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동네에서 제일 점잖은 아이가 돼버렸어요. 그 동네에서 전부 다 성수 좀 닮아라. 그것이 우리 동네의 저거예요. 사실은 나는 모범적인 게 아닌데 나는 엄마가 없기 때문에 못 간 것일 뿐인데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25 끝나고 부산으로 갔습니다. 피난살이를. 근데 그 당시 상황은 어땠냐 하면은요. 철도 관사에 살아서 철도에 어떤 관계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동네 애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냐면은요. 노는데 망치를 하나 가지고 그 기차 바퀴 있잖아요. 그 브레이크를 빼는 거예요. 탁탁 쳐가지고 나가 어린애들은 망 보고 기차 브레이크를 빼가지고서 그걸로 엿싸먹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근데 마침 여기 철도박물관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철도박물관 우리 배원선 관장이 그걸 실제로 보여줬어요.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이렇게 됐는데 예. 보셨죠? 기차를 브레이크를 빼서 엿싸먹어요. 그게 전쟁통입니다. 전쟁통. 응? 전쟁에서는 승리 그런 거 아니에요. 생존.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느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도 하는 게 전쟁입니다. 키워드가 생존입니다. 저는 제 어린 시절부터 지금 어린 시절부터 쭉 키워드가 생존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느냐. 그거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쟨 가정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가 중요했어요. 바깥의 세계가 저는 집 안에 세계가 없었기 때문에 바깥의 세계. 그래서 저한테는 친구가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그 한 사람도 이때까지 제 생애는 제가 포기한 사람 몇 사람 외에는 놓친 사람이 없습니다. 예. 밖의 세계, 인간관계가 저한테는 제가 네트워킹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런 그 태생적인 그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저에게는 제일 중요했습니다. 가정이라는 걸 아예 없었으니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왔다가 오로지 생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을 갖게 되니까 안정이죠. 어떻게 하면 안정을 할까? 그런데 제가 이제 전쟁터에 갔지 않습니까? 월남전에 갔는데 저는 저거고 1대1로 총을 쏘고 맞대고 그런 경험은 없어요. 그런 전투 경험은 없습니다. 제가 갈 때는 막판이라서 전쟁이 소강 상태라서 뭐 여러 번 작전을 나갔지만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 전쟁터에서 최고도 쫄병이에요, 제가. 거기에는 어떤 이성이나 윤리나 뭐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고 더구나 극도로 부조리한 그런 군대라는 구조 속에서 이것도 어떤 또 다른 생존의 문제가 거기에는 또 있는 거죠. 세상에 합리적인 전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전쟁이라는 것은 극한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서 또 그런 경험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쭉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목회하고 하면서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변했냐면 나 개인의 생존 그것이 아니라 우리 집단 소위 말하면 그 막스주의적 관점에서 하면 계급 의식이 들어간 거죠. 뭐 성서적으로 보면 신앙 뭐 약자에 대한 약자에 대한 거죠. 강자는 관심 없어요. 먹고 돼지든지 하든지 그건 관심 없습니다. 전 교회 가서도 뭐 장로 그런 건 관심 없습니다. 가장 약한 자. 여기에 대해만 관심이 없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고 이 시간에도 그래서 여기 살면서도 지금 그 여기 사는 이주 여성들 가정을 만들어서 지금 꾸려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다. 그 항상 그것만이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놈들은 나한테는 관심 없어요. 나한테는 어떤 의미에서 심리적으로 적이에요. 조금 더 동질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하고는.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생존, 안정 넘어서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투쟁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제 삶에 여러분. 요게 이제 제 이제 스토리고 뭐 요 끝나고 이제 뭐 저 우리 선생님 뭐 얘기해 주시면 좋고 그래서 앞으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각자가 자기 얘기를 준비합시다. 그래가지고
내 얘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어떤 소견을 드릴 거는 없어 보이고요. 혹시 그 한, 저 세션을 한번 진행해 보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지성수 목사님께서. 그래서 어떤 주제랄까? 혹시 다루고 싶은 자신의 내면 아이랄까? 어떤 걸 다루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은 그 생존 부분, 아까 생존이 평생의 화두였다고 하셨잖아요. 그 생존에 몰두하게 하는 지목사님의 파트, 어, 내면 부분, 내면 아이, 이를 다룰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그 부모가 이혼해서, 부모님이 이혼해서 고아로 살았기 때문에 그 굉장히 힘들었을 그 고아 내면 아이를 다룰 수도 있고요. 어, 뭐, 잠깐, 네, 그런 거 전혀 없어요. 힘든 거 전혀 없어요. 네, 전혀 힘든 건 못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느끼는 것 자체가 사치예요. 당장 당장 한 끼의 식사, 한 끼의 잠이 문제인데 무슨 힘들고 자시고 그런 건 사치스러운 얘기입니다. 정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아이라 하는 것 자체가 영어로 쓰이는 그 아이입니까? 아니면은 어린아이의 아이입니까? 도대체가 그냥 무조건 내면은 한국어고 아이라 하니까 처음에는 아, 어린아이다 생각했었는데 이건 아, 어른들 얘기 같고 아, 그러면은 아, 그 속에 있는 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들었습니다만은 네, 네. 선생님이 그게 사용하시는 아이가 확실하게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실하게 말하기가 좀 쉽진 않은데요. 네, 그, 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어, 그, 만약에 제가 7살에 어떤 트라우마를 입었다. 그러면은 제가 분명히 지금 거의 60이 된 나이지만, 7살 된 성장하기를 멈춘 그 당시에 상처 입은 나이로 있는 마음의 부분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뭐 이게 내면 아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증명이 된 바는 없지만 이것이 하나의 어떤 은유로서 심리치료에서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이게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죠. 네,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내면의 부분, 내면의 아이 이렇게 부르면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네, 결국은 네. 그것이 복합적인 의미가 다 그대로 그게 영어의 아이이기도 하지만은 어린아이의 아이이기도 하는 거네요. 예, 그렇죠. 영어로 한다면 inner child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진짜 어린 아이가 있다는 거죠. 어린 아이. 네. 네. 그런데 이거를 어떤 그 정신 전문가 같은 경우는 이걸 너무 분리하는 거에 너무 초점을 많이 맞추면 또 안 좋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그 중심이 되는 정체성으로 이렇게 통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 그 잘, 에, 지금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예, 네, 네. 네, 선생님, 네, 얘기하니까 생각났네요. 이런 네. 거